안녕하세요. 코즈부 투나잇 진행을 맡은 조수빈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불 켰습니다. 일단 간밤에 CPI, PPI가 잘 나왔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죠.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나와주었고, 이에 오늘 시장에서 좀 주도주가 바뀐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강했던 제약바이오에서 오늘은 반도체주들이 좋았고요. 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오늘 시세 좋았습니다. 내일 휴장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전략을 세워야 할지 오늘도 저희 코즈부 투나잇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할 이슈와 그 안에 있는 종목의 차트들 하나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또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종목 상담 코너까지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시고 노란 톡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 노란 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전화번호를 저희가 보여드릴 건데요. 026007-8339번입니다. 아래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직접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또 하단에 QR코드도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 또 장중 빠른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코즈부 투나잇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은 이준기 전문가님입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네. 항상 오던 곳인데 뭔가 오늘은 좀 어색하고 좀 그러니까요. 방송 시작 전에 갑자기 어색하시다고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오프닝에 들어갔는데 제가 다 약간 뭔가 괜히 갑자기 어색한 거예요. 네, 일주일 뭐 잘 지내셨죠? 지난주 목요일이 마지막 방송이었나요, 저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 되지도 않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러네요. 유독 그렇지만 네. 또 주식하는데 뭐 어색한 건 필요 없죠. 항상 네. 보던 거니까. 근데 오늘도 기분 좋게 또 앞 잘 갈 종목 여러분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준기 전문가님께서 저희 코즈부 투나잇에서 알려주시는 종목들이 다 시세가 정말 좋아요. 좋아지고 있고요. 뭐 PNT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인데 사실 이 PNT 이번 주는 정말 지금 수요일까지 달려왔잖아요. 네. 이번 주 월화수 저는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이 다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싶을 그쵸. 정도로 시세가 좋았잖아요. 근데 또 PNT가 거기에 또 되게 많이 시세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률 좀 많이 챙기셨나요? PNT는 6만 원 선에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네. 한 8%? 많이 챙기신 분들은 한 10% 이상 수익 났었을 네. 거고요. 네. 지금 뭐 또 워낙에 시장 자체가 빨리 돌아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지수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동안 코스피 네. 코스피가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것만 오르고 코스닥도 실질적으로 지수는 올라가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동안 갖고 있던 개별 종목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손절 안 하시고 갖고 계셨다라면은 이 매점 언제 오르나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좌 승률도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많이 주의하시고 유념하시면서 좀 더 전략적인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좀 종목을 담아야 하는지가 굉장히 관건일 것 같다라는 얘기 주셨습니다. 자, 일단 전문가님의 지난 종목들부터 그러면 한 종목씩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뭐 PNT 말고도 셀트리온도 전문가님께서 너무 좋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셀트리온도 어제는 좀 밀리긴 했지만 그 말씀해주신 뒤로 시세가 좋았잖아요. 네네. 네, 전문가님의 종목들 하나하나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최근에 뭐 증시가 많이 좀 흔들리긴 했지만 결국 갈 종목은 갑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딱 일주일 정도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GS 글로벌 같이 보자 말씀드렸고요. 사실 8월 초부터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빠졌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코스닥 지수가 13% 하루 만에 빠졌습니다. 네, 지금 맞아요. 거의 두 자릿수 빠지는 게 전쟁 때도 이렇게 안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 지수가 크게 많이 빠졌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시장이 크게 빠진 상황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분들이 난 지금 현금이 없다. 아니면은 많이 빠지고 시장이 힘드니까 주식 그만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저는 이제 그래도 이미 수익은 나신 건 다름없다 생각을 하고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앵커님 혹시 네. 난세는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난세요? 네, 난세 때는 누가 등장하죠? 그게 뭐죠? 난세 때 누가 등장하냐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네, 난세는 영웅이 등장하죠. 영웅. 네. 항상 이렇게 시기가 많이 힘들고 어지럽고 네. 너도 나도 힘들 때 그때 딱 갑자기 보도 못한 영웅이 오. 등장합니다. 설마 그 영웅이 중기 전문가님인가요? 아니요, 이 뒤에 말씀드릴 종목이고요. 네네. 네. 저는 뭐 영웅이라고 했으니 감사하죠. 네.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시장이 많이 지수가 빠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지금 현재 수급, 유동성도 많이 빠져나간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분들이 시장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에 제가 또 이제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 이 종목은 제가 7월 말부터 계속 강조드린 종목이고요. GS 글로벌처럼 같은 테마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제가 7월 말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 급락 나오기 전에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3% 찍기 전에 금요일 날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3거래일 만에 수익 전환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지난주 수요일 날에 이 자리에서 같이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여러분들이 시가에 매매하셨더라면은 수익률이 한 거의 18%, 17% 정도 났습니다. 지금 또 살짝 또 주가 조정받고 있는데 아직 끝난 상황 아니고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있고 GS 글로벌 아니 뭐 GS 해당 종목들이 속한 테마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GS 글로벌은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이후에 하루만 18% 상승이 나오는데요. 이 뒤에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어떻게 상승이 나왔나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시장이 크게 급락이 나와서 뭐 쭉쭉 보기에 뭐 의미는 없지만 이 전문가가 추천한 종목들은 빠른 시일 내에 상승이 나오는구나 이 정도 관점으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하이젠 RNM은 이렇게 8월 2일 날에 말씀을 드렸고요. 주가가 이제 빠르게 상승이 나오면서 고점까지 15,000원 중반까지 상승 기록했다가 살짝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눌림 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보고 있고요. 해당 종목 말고도 넥슨 게임즈는 공략하고 나서 현재 두 자릿수를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 지수가 약간 좀 꺾이기 시작하면서 해당 종목도 살짝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관의 매매 동향을 보자면은 지금 현재 눌림 이후에 한 번 더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점은 지금 8월이니까 한 9월 정도 금리 인하 시점부터 슬슬 바닥 잡힐 때 공략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 공략할지 모르시는 분들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군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맥점이 아니라 뒤늦게 올라간 거 확인하고 나서 뒤늦게 매수해서 현재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타점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제가 또 하나하나 공략 타점 알려드리고요. 자, 넥슨 게임즈 이후에 3표 시멘트도 말씀드린 이후에 일주일 만에 급등이 나오면서 공개해드린 날 기점으로 27% 상승이 나오는데 최근 또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멘트 관련주를 한 번 더 또 상승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또 아무래도 좀 의미가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니에요. 이제 오늘 뭐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군들은 이렇게 공략을 시작해서 거의 뭐 짧은 경우에는 한 3거래일, 긴 경우에 한 5거래일 이내에 모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섹터든 어떤 종목이든 결국 가격, 매수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대봉 LS는 7월 초에 공략해서 급등이 나오면서 50% 이상 수익을 거둬갔고요. 자, 펩트론도 7월달은 제약바이오의 해였습니다. 펩트론도 20% 이상 수익을 거뒀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공략하고 나서 다음 날에 1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최근에 시장 많이 빠졌으니까 뭐 이런 별 의미가 없죠. 바이오니아도 이제 공략하고 나서 3거래일 만에 3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최근 바이오니아는 다시 한번 하반기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눌림식 여러분들 공략해 나가신다면 또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랑 같이 하시면서
뭐 타점을 못 잡았다. 아니면 방송 보고 매수를 했는데 제때 매도를 못하고 나서 아직까지 약수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G글로벌도 공략해드리고 나서 33% 수익률이 7거래일 만에 달성을 했고요. 삼천단 제약바이오입니다. 7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공략 도와드렸고, 한독도 제약바이오입니다. 7월 달 마찬가지로 공략 도와드렸습니다. 7월 달은 이제 제약바이오, 특히 비만약의 달이었고요. 또 8월 달 또 올라 종목들 제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유한양에도 7월 달에 상승이 나왔고요. 공략하고 나서 1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최근에 지수 많이 빠지면서 살짝 저점에서 머무르고 있지만 크게 걱정할 시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이런 폭락장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섹터를 사느냐에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의 수익률이 결정이 되고요. 이 자세한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내가 지금 어떤 걸 사야 할지 모르겠다, 아니면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다, 계좌 대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잠깐 화장실 다시 다녀오시면서 좀 미리 단단히 마음 준비하시고 이 뒤에 공개해 드릴 종목군들 꼭 매수해 보시고요. 현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소액이라도 매매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 뒤에 마지막 부분 공개되는 종목들도 꼭 담아 가셔서 8월 큰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수익 종목들 리뷰를 듣다 보니까요. 정말 딱 그 달에 가장 핫했던 테마, 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잘 찾아내시는 것 같습니다. 몇 개월 동안 방송을 해보면서 느꼈던 점도 그렇고요. 일단 의견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시장을 지금을 떠날 때가 아닌 오히려 좀 기회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사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끝까지 봐주시고요. 또 중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S글로벌 대왕고래 테마주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이미 많은 수익을 챙기셨지만 하반기에 또 투자 포인트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타점 같이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하고 장 마감 시황 빠르게 보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입니다. 2649포인트에 힘차게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상승 탄력을 일부 반납하긴 했어요. 2644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같이 빨간불 켜며 출발했고요. 장중 거의 고점 778포인트 터치했고 거의 그 근처죠. 776포인트에 오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수급 확인하도록 할게요. 먼저 거래소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외국인 홀로 3,900억 원가량 사들였습니다. 가장 많이 담은 업종은 역시나 대형주, 전기전자, 제조업 위주였고요. 기관이 그래도 소폭이지만 기계 업종으로는 물량을 담아갔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상황 볼게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사자세가 나타났습니다. 기관은 8억 원 정도만 사들였긴 했지만요. 일단 아무래도 이렇게 좀 수급이 지금 부족한 시장이다 보니까 이 작은 수급 안에서도 또 이렇게 수급이 분산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주도 섹터가 뚜렷하지 않은 지금인데요. 종목들 흐름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간밤에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빨간불 켰습니다. 반도체 투톱 지금 4거래일 연속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요. 2차 전지도 견조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2.28%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지금 6위부터 10위까지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현대차와 기아, 완성차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LG엔솔과 비슷하게 2.4% 상승불 켰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상승세 들어왔고요. 알테오제는 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제약주가 쉬어가는 흐름인데 그래도 HLB는 혼자 1%대에 가까운 상승세로 버텨냈고요. 6위부터 10위까지로 볼게요. 엔캠이 지금 시총 5위로 또 안착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보시면 삼천당 제약도 빠졌고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밀렸습니다. 반면에 오늘 시세가 좋았던 거 휴젤. 보톡스 관련주죠. 아무래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휴젤 2.5% 오늘 오른 채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뭐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좋았고 제가 준비한 것은 전선 전력설비 관련주들 시세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그 AI 빅테크가 훈풍이 돌았잖아요. 여기에 당연히 이제 AI가 좋아지면은 전선 전력설비는 무조건 필수로 수요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흐름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또 무더위가 지속되고
유지되고 있잖아요. 역대 최고치 전력 수요를 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 대선 얘기를 계속 빠질 수가 없는데 이 전선 전력 설비 섹터는요. 미 대선 그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아무래도 AI 투자는 계속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그런 섹터라고 합니다. 일단 대장주가 HD 현대일렉트릭인데 오늘 1% 가까운 하락세 나타났네요. 대원전선 오늘 7.2% 올랐고요. 가온전선도 5%대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최근에 2일 전에 이슈가 있었죠. MSCI 편입 이슈가 있었고 오늘 4.5% 상승세, 일진전기도 3%대 상승세 받아갔습니다. LS일렉트릭이 오늘 코스피에서 지수기여도 상위 9위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일단 전선전력 설비주들이 아무래도 피크아웃 논란도 있기는 했었는데 지금의 자리가 오히려 좋은 매수의 기회일지 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도 시세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내내 정말 뜨겁습니다. 수급 쏠림이 굉장히 많이 이쪽으로 되고 있고요. 일단 정부가 이 배터리 정보를 모두 공개를 하고 화재 예방이 가능한 PLC 모뎀을 탑재한 충전기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죠. 이런 이슈 속에서 이제 관련주들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태성 오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한중NCS 10%대 상승했습니다. ESS 관련주죠. 레몬 그리고 한농화성, 이수스페셜 케미컬 이 세 가지 종목 전고체 관련주인데 그중에서 한농화성이 가장 대표적인 그 전고체 관련주잖아요. 지난 3월에 엔캠이랑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랑 같이 이제 좀 전고체 배터리에 시선이 집중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자리가 굉장히 조금 많이 밑에서 힘을 못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그리고 4.5% 이렇게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시장 이렇게 바라봤는데요. 오늘 반도체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전문가님. 네. 그런데 뭐 이제 8월 수출입 동향도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퀄테스트, 삼성전자는 퀄테스트랑 연관 없이 그냥 앞으로 반도체주들 계속 잘 갈까요? 그때 말씀해주신 7말 8초가 지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궁금해서요. 근데 지금 이제 7말 8초, 이제 8월 중순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미 시장의 저점은 지나온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대부분 분들이 이제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네. 아니면 그동안 뭐 주식 투자 안 하시다가 이제 이거 많이 떨어졌네? 네. 하고 이제 줍줍이라죠. 소위 아, 줍줍을 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슈를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릴 거지만 보통 이렇게 우리가 줍줍이라고 할 때 싼 네. 가격에 이제 주가 싸니까 네. 담죠. 네. 근데 사실 지금은요, 어느 정도 그동안 상반기 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네. 실적을 발표하고 오히려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네. 뭐 최근에 화장품 섹터 중에서도 일부 종목군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많이 급락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특히 최근에 가장 먼저 아모레퍼시픽 그랬고요. 네. 최근에 뭐 인그루드랩 그랬고요. 네. 그 종목뿐 아니라 최근에 지금 시간에 같은 경우에도 본느라는 종목도 지금 시간에 많이 급락을 보이고 있고요. 아, 그래요? 지금 결국 상반기에 1분기 때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였던 네. K 화장품 수출 호조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출 데이터로 확인이 됐어요. 네. 정말 정말 실적이 좋고 다시 한번 화장품이 기질을 켜는구나. 네. 근데 지금 시장이 지수가 저점 찍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는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종목군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위험하네요.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화장품 종목군들이 일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이 화장품 기업은 또 시간에서 한 5% 이상 이제 오른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뭐죠? 지금은 네. 섹터도 섹터인데 네. 해당 섹터 내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아,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하군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말이 네. 옥석 가리기지 네.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뭐랄까요, 언짢으실 것 같아요. 왜요? 옥석 가리기를 하는데 나는 옥석이 뭔지 모르는데. 그치, 그쵸. 어렵죠. 그쵸. 네.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쌀 때 매수하세요. 네. 누가 모릅니까? 그쵸, 쌀 이론은 때가 언제인지 알죠. 몰라서 그렇지. 네, 그쵸, 맞아요. 그쵸? 정말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네, 제가 그래서 알려드릴 거고요. 오, 네. 제가 이제 이슈를 설명드리면서 과연 이제 우리가 이 옥석 가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옥석을 본 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드리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어, 자, 네. 뭐 첫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자고 일어나서 소리 질 뻔했잖아. 자, 뭐 주가 24% 네. 급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어. 스타벅스 얘긴데요. 오. 이 최근에 커피 음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염 속에서도 카페에서 음료를 파는 매출이 크게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CEO가 바뀌게 되면서 주가 급등이 나온 건데요. 사실 이 스타벅스 음식료 이쪽은요, 이 경기에 크게 뭐 좌지우지를 보이지 않는 대표적인 방어주입니다. 근데 스타벅스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음식료 쪽을 다시 한번 추후에 미국이 소프트 랜딩을 통해서 경기 침체가 많이 다가온다면은 이런 종목군들 음식료, 스타벅스 필수 소비자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겠고요. 9월 달에 금리 인하 시작하게 되면서 그동안 충분히 조정받은 고성장주,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 혹은 음식료 이쪽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워낙에 이 스타벅스 이슈가 이 미국 주식 하지 않으신 분들도 네. 뉴스를 보시고 나서 야, 스타벅스 내가 미국 주식을 해서 스타벅스를 좀 사놨더라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후에는 뭐 지금 봐도 늦었고요. 네. 앞으로 이제 올라갈 주식을 매매하면 됩니다. 저런 거 찾으시면 되시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스타벅스 주식을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 이슈 나올 때 천천히 주축해도 늦지 않다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번째입니다. BTS 방탄소년단이죠. 블랙핑크 이을 아티스트가 없다고 합니다. 최근 엔터주 쪽에서 이제 지금 현재 비상등이 켜졌고요. 현재 엔터주의 시총 1위 하이브 주가도 지금 계속해서 이것저것 논란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JYP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 유튜브에 이 박진영이 나와서 네. 박진영 씨가 나와서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 실적 정말 좋습니다. 아, 저도 그 영상 봤습니다. 네, 슈카 땡땡님의 채널에서. 맞습니다. 네. 거기서 지금 적기다. 네. 지금 사야 됩니다. 내가 제일 잘합니다. 내가 회사 관계자고 제가 프로듀서입니다. 저보다 말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점부터 지금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박진영 씨의 말을 듣고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50%를 찍고 있다는 건데 네. 지금 결국 이 회사 대표자, 네. 관계자도 회사를 아무리 잘 안다라고 한들 지금은 결국 이 거시적인 경제를 따라갈 때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아, 그쵸. 그렇죠. 뭐 시장이 떨어지는데 어쩌겠습니까? 기업은 좋은데 주가가 떨어져요. 우리는 사실 좋은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는 내용을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결국 지금 많이 떨어진 주식을 산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장세가 아니에요. 지금 워낙에 시장에 풀려있는 자금, 네. 유동성이 상당히 작습니다. 네. 이제 한창 올라갈 때는 거의 유동성 자금이 한 7조, 8조, 많이 털 때는 10조까지 올라왔어요. 네. 근데 지금 거의 4조가량 밖에 안 되고요. 절반 이상까지 시장의 유동 자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올라가던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주식들, 네. 이런 거 얼마 만에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쵸. 그러다 엄청 많이 보니까 많은 올랐죠. 분들이 아, 저 사고 싶은데 소리 안 나가요. 음. 그러다가 최근에 주가가 이제 시장이 급락 나왔죠? 네. 다 떨어졌습니다. 들어가야겠다. 지금이구나 응. 하고 이제 아무거나 이제 만약에 여러분 사신다면은 또 지금처럼 뭐 시간에서 급락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저점 깨고 내려간다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요 장중에 이제 뉴스를 받고 올라가는 섹터, 네. 테마 이런 쪽들만 반짝반짝 올라가고요. 아. 그리고 이제 시장이 급락이 나온 이후에 웬만한 테마들은요 다 조금 슈팅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 폭과대주 매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까먹었고 많이 손실 받고 특히 지금 폭락장에서 대응을 전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남들이 하는 매매 똑같이 하시면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지금 대부분 분들이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20% 넘으실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계좌를 회복하려면 남들과 좀 다른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좀 남들과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소위 말하는 줍줍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이런 것도 사실을 많은 분들이 주가가 많이 빠져서 매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지지 보이네 매수하신다거나 이런 건 지금 위험하고요. 아.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진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은 돌파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시장이 크게 빠졌음에도 잘 버텨주는 종목들, 아. 투심이 살아있는 종목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그게 뭐야? 하실 거예요, 분명히. 자, 근데 이런 종목들은요, 이 뒷부분에 제가 공개해 드릴 거고요. 좀 빨리 설명드리고 싶고 지금 빨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싶은데 힌트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GS 글로벌 같은 대형거래 테마 쪽이고요. 이 대형거래 테마 쪽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제가 이제 오기 전에도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여전히 시세 초입 구간이고 시장 대비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모든 네. 대형거래 섹터를 다 좋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음. 그 중에서 이 종목만 매매를 해오자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워낙에 답답하고 포기하고 싶고 하시는 분들도 좀만 참으셔서 이따가 이 뒷부분에 공개될 종목들 꼭 매매해 보셔서 아, 이런 걸 매매를 해야 지금 같은 시장에서 크게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종목이 영웅이 될 수 있는 종목이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 더 남으셨죠, 전문가님 이슈? 네, 삼성전자는 이걸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이제 고민돼요. 왜냐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대형주들 네, 지수 많이 빠져서 담으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나이스 초이스 말씀드리는데 오, 네. 매도를 이제 과연 하느냐 마느냐 이 차이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수익 구간이시라면은 일단 단기적인 수익권이시라면은 네. 일단 매도를 해서 음. 수익을 챙기시되 네. 그 다음에 흐름이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이 시장이 폭락 나오기 이전에 이 제 기억으로 이 시장이 그 지난주 5월 날에 코스닥이 마이너스 13% 빠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금요일 날에 많은 전문가들이 소나기입니다. 맞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저도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듣고 나서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세게 말했죠. 네. 소나기가 아니고 장마입니다. 장마다. 그런데 사실 거의 이 정도 13% 급락이면은 사실 쓰나미죠. 장마가 진짜. 아닙니다. 네. 홍수예요, 그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대피를 진작에 하셨어야 되고 이렇게 폭락이 나온 현재 이 시점에서 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자대가 이미 다 시나리오 다 있고요. 시나리오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시장이 크게 빠졌습니다. 크게 빠졌는데 시장이 또 빠르게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이 시점에서는 대부분 대형주가 올랐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올랐죠. 그 다음에 이런 지수 반등을 이끈 종목들이 한번 빠질 거예요. 왜냐? 지수가 빠질 거니까. 그 다음엔요, 이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시장을 떠납니다. 왜? 난 지금 손절부터 물려 있는데 얼른 지수가 이전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왜냐?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만 보여줍니다. 원래 폭락장 이후에는요, 지수가 빨리 회복이 안 되고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보여줘요. 이 구간이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탈한 구간이고요. 이제는 갖고 있던 종목군들도 더 오르지 않고 아, 지루하네. 그래서 그냥 매도하시 떠납니다. 근데 이 구간이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고요. 보통 시장의 박스권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매를 정말 빠르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월요일 날에 A 섹터가 올라요. 그러면요, 바로 팔아야 돼요. 그 다음 날은 B 섹터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 날 C, D, E. 왜 그러냐면요, 시장의 박스권이라는 건요,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옆으로 기어가는 시장이에요. 왜냐? 시장에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섹터들이 하나 둘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급등하는 강세가 나오는 테마가 바뀌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매 회전율을 높여야 그만큼 정해진 기간 내에 수익률을 빠르게 현금 회전을 통해서 빠르게 수익을 쌓을 수 있는 시장이고요. 이 다음부터 시장이 박스권 지나서 추가 상승이 나올 때 그때는 이제 주도주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시장에서 내가 코스닥 13% 폭락 나올 때 손절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이 반등 나오고 있을 때 따라오지 마시고 그 다음에 지수가 빠지면서 5일선이 꺾일 때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현금 회전을 빠르게 회전을 시키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올라가는 섹터 종목군들을 빠르게 공략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박스권 뚫고 올라갈 때 주도주
주를 공략하면서 그동안 만약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종목군도 손실이다 한다면 이제 분할 매도로 주식을 줄여 나가면서 현금을 만들고 그 네. 현금으로 주도주를 공략하는 게 폭락장 이후에 가장 이상적인 정석적인 트레이딩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내가 갖고 있던 종목들이 반등이 안 났다,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너무 투자하지 마시고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추가 상승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도 전 개인적으로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거다 보지 않고요. 네. 오히려 방금 말씀드렸던 테마성, 대왕거래나 네. 아니면은 2차전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 에코프로 머티로 한 18% 정도 수익을 가져갔고요. 최근에요. 맞습니다. 네. 모두가 보지 않을 때 수익을 냈고 음. 그 오늘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BM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오늘 기관이 100억 이상 매수를 해줬고요. 네. 오늘 발생한 거래량 대비 10% 이상 기관이 매수를 해줬고 네. 그리고 이전에 고점 돌파하면서 추세도 상방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지금 당장 보자 라는 것보다는 테슬라가 주가도 이제 막 주당 주가가 200달러를 막 돌파해준 시점이기 때문에 눌림 시에 우리가 충분히 방향성 잡아가는 거 확인하고 공략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아무거나 죽을 때는 아니다. 선별적인 공략이 필요하겠고 이런 부분 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혼자서 지금 한다고 해도 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너도 나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해보자 하실 텐데 쉽지 않을 거다 말씀드리고요. 네. 이 폭락장의 대응 시나리오는 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폭락장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한번 이 폭락장 같이 이연에 나가시면서 8월 달에 공략할 종목들은 이미 7월 말에 다 준비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GS 글로벌도 코스닥 빠질 때 한 3개월 만에 수익 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수익 냈고 또 수익 낼 구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좀 더 쉽게 재밌게 좀 더 주식을 돈 벌어가시길 바라면서 이 부분 종목도 끝까지 시청 바라시면서 좀 8월 달은 좀 행복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9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할 섹터는요. 바로 음식료, 그리고 2차전지주 이렇게 좀 필수 소비자 위주로 좀 바라보면 좋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종목의 실적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이 거시경제 흐름을 따라가기가 힘들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꼭 필요한 게 이제 돌파 매매다라고 해주셨는데 바로 이어서 이제 또 교육 시간 때 전문가님의 이런 돌파 매매라든지 기법들에 대해서 들어볼 거고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수급 이동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 돌파 매매를 꼭 활용을 하셔서 빠르게 또 주도주에 따라가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혼자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문가의 힘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해 보시면 되고요. 하반기에 지금 가장 주의 깊게 보고 계시는 섹터는 대왕고래와 2차전지다라는 의견까지 힌트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의 그 단기 필승법 교육 시간인데요.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GS 글로벌이 이제 시장 폭락임에도 불구하고 3거래일 만에 또 수익 전환하면서 우리가 또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큰 흐름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대응만 잘 하면 수익을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결국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이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방향성이 만약에 내가 어떻게 보는지 모른다 하신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거 조금만 집중하신다면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고요. 이미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만 설명드려도 이미 지겹게 아실 겁니다.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리고 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이해하시는 관점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매매할 때 결국은요. 우리는 올라갈 주식을 사야 돼요. 첫 번째로 과거 차트에서 큰 산, 정고점이 있는지 이걸 첫 번째로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차트 저점이 3번 이상 만들어지면서 3중 바닥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 3중 바닥이요. 이렇게 저점이 3번 이상 올라간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저점 떨어지면 이건 하방이죠. 저점이 3번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 2차 고점을 종가상 돌파 확인하면서 방향성이
상방 전환으로 확인이 돼야 된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결국 우리가 주식은요, 주가가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시장의 패턴을 찾는 거고, 그 패턴이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잘 하셔도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매매하면서 수익률을 70%그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올 만한 이슈가 있는가? 이 이슈는 결국 뉴스고요. 여러분들 장 초반에 단타하느냐, 아니면은 뭐 스윙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단타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개장하고 나서 전일 대비 거래량이 최소 30% 이상 나와주는지 체크를 해주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분봉이든 일봉, 월봉, 주봉 패턴 다 똑같습니다. 최근에요. 자,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자, 잘 안 보이네. 네. 전문가님 펜이 안 나오나요? 아, 네네네. 자, 보이시나요? 네, 살짝 보이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볼 때 잘 안 보이는데 네. 이 패턴은요, 제가 이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네, 좋습니다.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장중에 단타를 잘 모르겠다, 어떤 종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 네. 하시면 이 검색기로 여러분들도 찾을 수 있으시고요. 이 검색기는 제가 무료로 배포드리고 있으니까 난 단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단타 통해서 검색기 받아가셔서 돌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예시를 설명드릴 텐데, 제가 이 방금 이 그림에서 설명드릴 패턴이 지금 설명드릴 패턴입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라이콤이라는 종목이고요. 일봉상에서 이렇게 한 차례 상승이 나온 이후에 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시점이 있어요. 이 시점을 제 분봉상에 설명을 드릴 텐데, 분봉상에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차례 과거에 왼편에 큰 산을 만들고요.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저점을 3번 이상 높여가는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분들이 저점 찍고 주가가 올라가서 이전에 고점을 뚫을 때, 이때 많이 사세요, 이때. 그런데 네. 3중 바닥, 저점 3번 이상 높아져야 돼요. 여기까지 보면 2중 바닥이죠. 네. 3중 바닥 확인하시고 방향성 상방 전환 확인하시고 분봉상에서 이렇게 돌파 확인하시고 매매하셔야 여러분들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 분봉 말고 우리가요, 이 일봉상 혹은 주봉, 월봉 마찬가지로 급등하는 패턴 다 똑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동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주가 빠지죠. 그리고 나서 저점을 찍습니다. 한 차례 반등 나오고 나서 이제는 고점 돌파할 때 사는 게 아니라 3중 바닥 확인하고 방향성 상방 전환 확인하고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때 방향성을 확인하고 사셔야 되고요. 방향성이 안 나왔다 한다면요, 지금같이 뭐 시장이 폭락할 때 같이 폭락합니다. 혹은 주가가 계속 박스권에 있는 경우도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거나. 그래서 결국 주식은요, 방향성 싸움이고, 이 동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있는 소통방에서 공략을 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요. 5월 31일 날에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63% 상승세 기록을 했는데, 이런 상승이 나올 종목군들 제가 또 이 뒤에서 바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오래 기다리셨고요. 요즘 뭐 폭락장 나온다 한들 이 폭락장에서 오히려 크게 올라간 종목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저랑 같이 8월 달에 좀 재밌는, 정말 주식이 이렇게 재밌구나, 저랑 같이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만의 기법, 교육 소개 들어봤는데요. 3중 바닥, 그리고 전고점의 유무 꼭 확인하시고, 또 단기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문가님께서 나눠주시는 검색기 꼭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셔서 한번 받아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같은 장속에서 단기 트레이딩이 오히려 적절하죠, 전문가님. 제가 네. 그 소통방에 오시는 분들 말씀드리는데 네네. 사실 단기 트레이딩은 어느 정도 지수가 네.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을 때는요. 네. 폭락장에서는 네. 가능하면은 스윙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아. 왜냐면은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지수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끌고 올라갈 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분들이 잘 모르세요. 아. 그냥 다른 걸 사거나 아. 아니면 시장에서 그동안 SK 하이닉스 핫했으니까 사볼까 하고 나서 우연히 오른 맞아가지고 거죠. 수익 계시고. 오, 그런데 네네. 어느 정도 폭락이 나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저는 가급적 스윙으로 끌고 가시 말씀드리고요. 왜냐면은 큰 아이들 주로 보시나요? 큰 아이들도 좋고 네. 작은 아이들도 좋고. 아. 왜냐면은 지수 반등이 나올 때는요. 네. 대부분들이 지금 단타를 쳐야겠다. 단타인 줄 알겠다고요? 단타를 쳐야겠다 생각을 하세요. 아, 맞아요. 왜냐면 네. 손실이 크니까 빨리 벌어야 돼. 맞아요. 빨리 근데요. 회복을 시켜야 하니까. 그쵸. 네. 근데 단타는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을 때 우리 단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대부분 주가들이 이미 다 올라와 있어요. 아. 장중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폭락장 다음 지수가 올라올 때 스윙만 하면은 저점에서 비중 크게 싣고 스윙하면은 오히려 수익금이 커질 수 있는데 단타라면은 많은 분들이 비중 크게 안 들어가세요. 그쵸, 맞아요. 조금씩 들어가세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바닥에서 쭉 올라갈 걸 알고 있으면은 저점에서 대형주로 비중 크게 담고 대뚱대인데 넣다 뺐다 단타 치시니까 네. 이 코스피 아. 지수 올라가는 것만큼 수익을 못 내세요. 네. 그러고 나서 지수가 단기 고점 찍고 떨어질 때 이제 한번 반응 나왔으니까 사볼까? 네. 이제 떨어질 텐데 네. 많은 분들 반대를 하세요. 아.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네. 지금 어느 정도 지수 반등이 나오고 있을 때는 스윙주 위주로 먼저 하시고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단타 위주로 하시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폐말별 순환매 네. 나올 때 스윙 관점으로 네. 빠르게 뭐 매매하시다가 거기다 박스권 돌파할 때 주도주로 바꿔서 매매하셔야 되는데 단타가 사실 좋긴 해요. 바로바로 눈에 수익이 보이고 네. 빠르게 돈을 벌 수 있고. 그런데 단타로 대부분들이 수익을 오랫동안 내지 못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절을 못 하세요. 안 하는 분들도 계신데 네.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이 어려우면은 대부분 손절하긴 하시죠. 그런데 내가 이걸 팔고 나면은 오를 것 같아. 그런 것도 있고 네. 뭘 사야 될지 모르고요. 네. 내가 이거 손실을 내서 팔면은 다음 종목으로 수익을 낼 자신이 없어요. 그쵸. 그게 제일 보니까 중요해요. 맞습니다. 만약 기다리시는데 이런 거 좀 안 좋다. 그래서 그냥 저랑 같이 이제 앞으로 올라갈 종목 제가 공개해 드리니까 이것만 사놓고 네. 기다리시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장세 속에서는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스윙주를 추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손절 종목을 조금 빠르게 비중을 덜어내고 새롭게 또 전문가님과 함께 급등 종목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전문가님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이제 급등주를 좀 찾기 위해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 또 그 종목의 기술적 분석까지 전문가님께서 세세하게 들려주실 예정인데요. 오늘 세 가지 종목 준비해 주셨습니다. GS 글로벌, 이미 수익을 챙기신 종목이죠.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 또 화성 밸브까지. 이 세 가지 종목 다 약간 대왕고래 테마 관련주죠, 전문가님? 네. 네, 이 세 가지 종목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GS 글로벌은 제가 한 몇 번을 공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3번? 4번?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날이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3% 급락이 나온 날입니다. 제가 근데 이날 네. 추천드렸고요. 다음 날에 만약 여러분들이 시가 매매하셨더라도 불과 2거래일 만에 장중에 10% 이상 빠르게 수익 구간 나왔고요. 그리고 이날도 저희가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지금 들어갑니다. 노란톡방에서 공유를 했고요. 바로 다음날 18% 급등이 나왔습니다. 또 이날 팔았고요. 또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또 지금도 또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자리도 우리가 충분히 공략해보는 자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당 종목을 제가 계속해서 매수 사인을 드리는 것도 뭐 결국에 우리가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라면 뭐 얼마 사든 뭐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이런 상세한 가격 전략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단타를 치실 때도 가능하면 이런 종목 위주로 단타를 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올라갈 거 우리가 한번 단타 칠 때도 그냥 싼 가격에 사놨다가 장중에 오르면은 팔면 되죠. 맞아요. 그렇죠? 네. 아니면은 이 종목 내가 단타 치려 들어갔는데 물렸어. 그럼 손절을 왜 합니까? 어차피 올라갈 거. 그렇죠? 네. 그럼 확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이 많이 힘들다. 아니면은 뭐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미 GS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말씀드렸지만 GS라는 기업의 이 지주사가 현재 기관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저도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왔고 그리고 이 GS 글로벌이 올해 GS 그룹 내에서도 주가 변동성이 좋고 탄력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GS 글로벌을 공략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GS 글로벌 주가도 현재 가격이 3,500원 부근에서 충분히 공략 가능한 좋은 자리에 있다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지수가 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들 뭐 크게 빠질 걸로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최근에 이 3,000원 라인대에서 계속해서 이제 강력하게 매물을 소화하면서 완전하게 바닥을 딛고 올라가면서 방향성이 잡힌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뭐 얼마 살지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뭐 음봉 때마다 분할 매수하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한 공략 받아보시다 하시는 분 소통방에 오셔서 같이 공략 같이 공략 받아보셔도 되시겠고요. GS 글로벌 말고 여기 보신 한선 엔지니어링 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대형고래 네. 관련 테마 종목이 사고요. 오늘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올랐는데 오늘 장중에 10% 이상 올랐어요. 네. 근데 해당 종목도 좀 더 공략하기 좋은 자리에 있다 말씀드리고요. 이 해당 종목이 이렇게 고점을 보시면은 쭉 이어보시면 추세 자체가 거의 상방으로 전환된 모습이고 이런 구간들에서 계속해서 돌파 그리고 오늘 막 추세 상방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점을 딛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1차 고점을 돌파한 이후로 방향성은 현재 상방 구간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금요일 날에 한번 조정 받을 수 있겠지만 다음 주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 한선 엔지니어링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해당 종목 말고도 또 화성밸브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거 좀 많이 올랐죠. 그런데 네. 이렇게 여기는 대량 거래 터진 이 시점이요. 네. 이 시점이 이미 과거에 제 기억으로 1,550원 정도 기억을 합니다. 그 가격들을 이날 돌파했고요. 방향성 상방 전환하면서 본격적인 수급이 붙기 시작했는데 네. 해당 시점의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터지고 나서 거래량 아직 없어요.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구간에서도 아직까지 여기에 산 사람들이 안 팔아요. 왜 팔어? 더 갈 텐데. 이런 거예요. 그 현재 이제 본격적인 슈팅이 나올 텐데 대형거래 테마는 이제 한 금요일 날에 전 개인적으로 한 음봉 정도 뉴스가 뜨지 않는 이상 음봉 조정 예상하고 있고 한 저도 다음 주부터 랠리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거래 테마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들 아직 공략해보시고 상세한 타점이 궁금하다, 목표가 궁금하다, 매수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소통방 오셔서 같이 해당 테마 재밌게 공략해 보시죠. 네, 저희 코스프 투나잇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내일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저희는 금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